안녕하세요. 썰 푸는 여자의 화썰입니다.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8년차 여성입니다. 23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그리 늙지 않은 시어머니, 시누 있는 집에 들어가 결혼 생활하면서부터 받은 스트레스, 시집살이 아닌 시집살이 정말 말도 못했죠. 가운데서 방패막이는커녕 그저 우리 누나, 우리 엄마 하는 신랑 덕에 아이가 잠들면 혼자 크게 음악을 듣는 게 제 스트레스를 푸는 유일한 일이었고 낙이었습니다. 남편의 경우 은근 가부장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었고 여자는 시댁에 잘해야 하며 나이 어린 사람은 자기보다 연장자에게 무슨 일이건 이해해줘야 하고 가능하다면 맞벌이도 해야 하며 육아도 완벽하길 원하는 그런 남자였죠. 사실 결혼 전엔 정말 아예 알지 못했어요. 신혼 때도 크게 못 느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드러나기 시작하더군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이혼을 하셨죠. 형제 중 둘째였던 시아버지는 시큰 집으로 명절을 쇠러 가고 거기에 가서 제가 일하는 게 당연시 되었습니다. 남편도 자기도 매년 갔다고 우기면서 가서 일해야 한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런데 웬걸 결혼 이후 첫 명절에 갔더니 진우야, 이게 얼마 만에 명절에 보는 거냐? 너 군대 간 이후로는 처음이지? 너무 어처구니였고 기가 찼지만 시큰 집 어른들 좋으신 분들이었고 딱히 불만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과 결혼할 때쯤 다른 분과 동거를 하셨죠. 혼인신고를 한 건지는 모르겠고 너의 시댁은 여기다 라고 생각하던 분이셨죠. 시큰 집에 들렀다가 명절 오후면 시어머니께 들렀고 걸어서 10분 거리 옆 아파트에 친정이 있었지만 출가 외에니 어디 친정에 갈 생각을 하느냐 하며 친정 식구들과도 발길을 줄이라 말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병신 같은 남편은 그저 구경만 하더군요. 명절에 단 한 번도 친정에 가본 적이 없었죠. 명절이 끝나고 그냥 어차피 가깝기에 나 혼자 아이들 데리고 들렀을 뿐이었고 남편이 가지 않은 것에 제가 기분 나빠하자 남편은 돈으로 때운답시고 그럼 장모님께 100만 원 드리라고 말하더군요. 그걸로 쇼부 쳤습니다. 얼마나 잘나신 사위도 아니고 내 부모 나만 효도하면 그만이니까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 나중에 아시곤 펄쩍 뛰셨고 남편이 그런 처갓집 간다고 했더니 그건 또 안 된다며 붙잡더라고요. 그 이후로 꾸준히 돈 주는 것도 안 된다며 남편을 설득하곤 했지만 그건 남편도 굳건해서 매해 남편이 먼저 챙겨주긴 하더군요. 처음에는 정말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시어머니 함께 사시는 동거남, 시아버지 행세하며 며느리 하다가 허구한 날 술 마시고 술 권하고 자기 기분 나쁘면 훈계하고 그런데 덩달아 신랑보다 1살 많은 신우까지 합세를 하더군요. 시아버지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그 동거남에게 아빠 하는 거 보면 콩가루도 이런 콩가루가 없더라고요. 본인이 손이 신우이니 형님 하며 깍듯이 모셔야 하고 어른 대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네요. 하는 행실을 보면 기가 차는데 차분하고 근엄과는 거리가 멀고 자기 기분대로 뻑하면 남편에게 야 이 미친 새끼야 너 정신병자냐? 미친 또라이 뭐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했죠. 시어머니도 다르면 얼마나 달랐겠어요. 마찬가지였죠. 딱 전형적인 옛날 시골 할머니들 같은 스타일이랄까요? 남들보다 덩치가 커서 4.2kg에 태어난 아들 자연분만이라 회음부 깨매고 거의 앉아있질 못했는데 시어머니 신우와 함께 병문안을 와서는 바닥에 앉으라네요. 본인들이 어른이니 침대에 앉을 거고 저보고는 바닥에 앉으라고. 당시에 아예 앉지도 못해 옆으로 팔 괴고 누워서 남편이 밥 떠주면 먹고 있던 상태에서 말입니다. 회음부 방석도 없었고 그때 또 남편은 잠시 나가 있었던 상태였는데 너무 아파서 인상을 찌푸리니 표정이 그렇다며 둘이 돌아가며 연설을 하고 가버리더군요. 어찌나 울었던지 결국 덧나서 한참을 고생했죠. 아이가 태어난 뒤 100일 지난 뒤로는 일주일 중 4일은 시댁에 가 있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아이가 5살 올해 초까지도 말입니다. 남편은 내 앞에선 시어머니 편이었고 시어머니 앞에선 내 편을 들어서 꼭 저랑도 싸우고 시어머니랑도 싸우고 그런데 그걸 다시 저에게 와서는 그 이야기에서 시어머니랑 싸웠다. 이게 다 너 때문이다. 난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곤 했죠.
진짜 멍청하고 미련한 것도 이 정도면 상줘야 하지 않나 싶네요. 하여튼 이런 비슷한 시어머니, 신우의 갑질 이야기들은 여기저기에 많은 듯한데 저도 크게 다를 바가 없었죠. 친정엄마 속상할까봐 말도 못 꺼내고 혼자 벙어리 냉가슴 앓듯 그렇게 힘들게 살았죠. 그러다 그 꼴통 시누이가 작년 초 결혼을 했습니다. 술 먹으면 개 쌍욕은 기본이고 자기가 실수해도 염치 없어 하면서 숨어버리고 사과하는 법도 없이 어물쩍 넘어가 버리던 시누이. 그저 나이에 비해 여기저기 고쳐놓아서 나쁘진 않더니 나이 좀 있는 남자가 덥석 물었나 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신이 나셨죠. 그러고는 작년 추석 시큰집 갔다가 아침에 제사 드리고 바로 시어머니 집 넘어와 있는데 얘는 언제 오냐며 시어머니 전화를 자꾸만 거시더라고요. 저녁이 되어도 연락 없던 시누이, 전화가 드디어 왔죠. 아주버님 집안이 제사 많고 장손에 뭐 그런 집안이라고 하는데 일도 많은 데다가 며느리라곤 딱 하나 신우뿐이라 명절 당일이 지나가도 친척 어른들이 계속해서 많이 오셔서 올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그 소리에 난리가 났습니다. 어디 그래도 친정을 안 보내냐, 너는 귀한 집 자식 아니라니? 어쩌고 저쩌고 하며 제가 있는 앞인데도 말도 잘하더라고요. 그냥 빤히 바라보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어찌나 꼬시던지요. 비집고 나오는 웃음을 참기가 힘들어서 방으로 들어가 숨죽여 웃고 나왔습니다. 결국 추석 명절이 다 지나도록 신우는 오지 못했고 올해 설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년 추석 이후 남편과 아이 데리고 시어머니 집에 가면 시어머니 궁시렁대며 잘 오지도 못한다며 애가 타있더군요. 그때 여자는 결혼하면 출가회인인데 어디 올 생각을 해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거고 형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딸이 결혼하고 본인이 겪어보니 마음이 달라지나 봐요. 아, 똥 싸러 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다르다더니 사람은 참 간사한 것 같아요. 라고 생각만 하고 있던 말이 터져버렸죠. 시어머니 제 말에 얼굴 빨개지고 남편은 서둘러 집에 가자 하더군요. 아, 그렇게 뵙고 보니 10년 묵은 채증이 가라앉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였던 듯 하네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너무 자주 오지 않아도 된다며 넌지시 자꾸 이야기를 했고 남편도 은근슬쩍 내 생각해주는 척 가지 말자고 하더군요. 왜 그러냐며 전 아이가 할머니 보고 싶어하니 더 가자 했고 2달 정도는 친정도 안 가고 일주일 내내 다녔죠. 시어머니는 뭐라 말도 못하고 그 사이 신우가 한번 오려고 전화가 왔길래 제가 받아서는 여자가 시집가서 어디 친정을 생각하냐고 형님 그 나이 되도록 음식도 잘 못하고 소질도 없는데 시댁 가셔서 많이 배우시라고 제사도 많으면 많이 도와드리고 해야 할 것 같다라고 하니 씩씩 대다가 전화를 끊는데 정말 둘이 애가 타는 게 보이더라고요. 아, 얼마나 꼬시던지. 제가 그러니 남편도 안절부절해 하더군요. 어느 날은 너 일부러 누나 못 오게 그러냐고 화내듯 이야기하길래 무슨 말이냐고 아이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서 가는 거지. 그리고 당신도 그간 꾸준히 봤으니 잘 알지 않냐고. 여자는 출가 외인 어디 친정에 자주 오려 하냐고. 그건 그 집안의 신령 같은 거 아니냐 했더니 에이 하며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시누이는 결혼하고는 거의 오질 못했고 그리고 올해 초 설날에 저 선포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명절에 남편만 올 거고 아이도 올 일 없고 저도 안 오겠다고요. 시어머니 그 소리에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고 있고 남편도 당황해서는 저만 바라보고 있고 그래도 그건 아니라며 남편이 먼저 이야기하길래 그러냐고 그럼 어머니 같이 사시겠냐 했죠. 아저씨까지 잘 모시고 살 테니 같이 살자고 출가 외인이라면 시어른 모시며 사는 거 아니겠냐 하며 말했죠. 그랬더니 아니라며 같이 사는 건 불편하고 자기는 자기 식구 아니면 불편해서 못 산다며 거절하더군요. 그래서 그럼 나는 안 오겠다 했더니 집안 교육이 어쩌고 저쩌고 하시며 계속 말을 내뱉으시길래 등 돌리고 집으로 와버렸죠. 이후 둘째 낳았는데 보러 오시지도 않으셨고 나중에 시누이 애 낳았다길래 친언니한테 같이 가자고 해서 다녀오게 되었죠. 그리고는 똑같이 바닥에 앉혔습니다. 친언니 나이가 시누보다 더 많았으니까요. 시누이는 회원부 방석이 있어서 거기에 앉긴 했는데 그래도 힘든지 비스듬히 앉길래 형님 반드시 앉으세요. 윗사람 계신데 예의 아니에요. 하고는 반드시 세워 앉혔죠.
나중에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온갖 난리를 치며 전화가 왔는데 남편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꺼내며 저도 그때 그래서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냐며 뭐라 하더라고요. 물론 저에게도 뭐라고 하긴 했지만요. 근데 기분이 정말 날아갈 듯 너무 좋더라고요. 결혼 내내 이날만 기다렸는데 이렇게 좋을 줄이야. 올해 초 이후 시어머니 댁 아예 안 가고 있고 남편도 처음엔 불만스러워하더니 그간 싸우기도 엄청 싸우기도 했지만 둘째 딸 낳고 나니 자기도 느끼는 건지 이후로는 자꾸만 미안하다네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안 보고 살았으면 싶습니다. 추가 글입니다. 댓글들 잘 봤어요. 멍청하게 이혼도 안 하고 그러고 있다고, 갑자기 그런다고 시누이랑 시어머니가 따르냐 등등 글을 쓰자면 길어질 것 같아 그냥 적당히 줄이고 최근 통쾌한 일로만 쓰다 보니 그렇게 더 보여진 듯합니다. 한 3년 정도는 내내하고 눈물 바람에 살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죠. 이혼이라는 게 생각보다 쉽게 일산천리로 생각대로 딱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이 태어나고 얼마 있다가 이혼 요구하고 법원 가서 신청하니 아이가 있어서 3개월간 유예기간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 3개월 동안 참 많이 생각했던 것 같네요. 아이도 점점 사람다워져서는 배밀이하고 뒤집고 하니 그래도 아이 아빠가 필요하지 싶어지더라고요. 남편도 내가 더 잘할게 하게 되니 최종 일자에 나가지 않고 그냥 일종의 해프닝 같은 일로 넘기게 되었죠. 하지만 서로 좀 마음을 다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 뒤로 슬슬 말대답 시작하고 아이 있는데 신우가 욕하면 형님 하고 꽥 소리 질렀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신우 시모 저더러 미쳤냐며 뭐라 하는데 남편은 그냥 아무 말 없이 있으니 너 무슨 말 좀 해보라며 얘가 지금 이게 무슨 경우냐고 그러고 저는 미친 척하고 집에 가버리거나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면 사과를 해라 하며 날뛰고 가서는 제가 요즘 기분이 왔다 갔다 해요. 이해해 주세요. 했었죠. 나중에는 시어머니 진짜 스트레스 받아 하시며 한숨 쉬더군요. 전 그냥 미친 여자 코스프레 했다가 또 정상적으로 있다가 뭐 그랬어요. 그러고 신우 결혼하고 터트리고 신우 앉으라 시켰을 때도 처음에 멀뚱히 바라보고 있었고 몇 번 이야기하니 일어서기까지 했는데 진짜 죽일 듯이 저랑 언니 바라보고 서 있더라고요. 계속 뭐 하냐고 형님도 저한테 그러셨는데 기억 안 나냐며 이야기하니 똥 씹은 얼굴로 앉긴 했는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갈 때도 그냥 딴 데만 쳐다보고는 가건 말건 잘 가라는 말 한마디 없었다죠. 참고로 그때 아주버님은 출근했었고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꼭 절에 가는 날이 있었는데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빠지지 않아서 일부러 그때를 노려 딱 맞춰갔거든요. 이건 진짜 겪고 나서 신우 결혼하고 애 낳으면 내가 머리를 짓눌러서라도 복수한다고 생각했던 일이었죠. 지금 생각해도 너무 좋습니다. 착한 게 능사는 아니에요. 할 말은 하고 살아야 하고 받은 건 되갚아 주어야 응어리 없이 살 수 있는 것 같네요. 물론 저는 7년 만에 이루었지만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진짜 지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아야지. 요즘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뭔 출가회인 타령이야. 두 번째 댓글입니다. 진짜 개 사이다라는 말은 딱 요럴 때 쓰는 말. 완전 멋지십니다. 당신이 진정한 위너입니다. 세 번째 댓글입니다. 착한 여자를 독하게 만들어 놓고 지들은 평생 죄 안 받을 줄 아나? 그리고 딸내미 아직 말기 못 알아듣는 애기라면 남편이 안아주거나 하면 비꼬세요. 왜 이뻐하냐? 결혼함 출가회인이라서 부모 대접도 못 받을 텐데 이러세요. 등의 댓글들이 있었는데요. 많은 조언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다음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